자, 실전 5회차 동영상 강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문은요, 실전 5-27번 되고요. 여러분 문제의 어법 지문이었습니다. 자, 중요도는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몇 가지 키워드가 되는 어휘와 제목, 그리고 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지 먼저 보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이란 것은 성공의 개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된 목표가 인생의 더 넓은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이요. 자, 이 요지가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맨 마지막 문제니까 먼저 형광펜 주시고요. 됐죠? 나머지 주된 어떤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요, 요지를 정리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갑니다. How closely related are your concept of success and the type of work you are doing and training to do? 이 문제가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어법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 어법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참고로 첫 번째 문장 해석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약간 난해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은데요. 원래 문장은요, your concept of success가 and the type of work가 문장이 주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a가 된 거죠. 그쵸? 당신의 일에 대한 개념과 두 번째 성공의 개념이죠. 예, 성공의 개념과 일의 종류가 얼마나 밀접하게 related, be related,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봤느냐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나머지는 you are doing or training to do가 바로 앞에 있는 뭐를 type of work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 된 거죠. 됐나요? 다시 갑니다. 당신의 성공 개념과 당신이 하고 있거나 하려고 훈련하는 그 일의 종류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관련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We can probably find more variations. 첫 번째 형광펜 어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variation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다양성 혹은 차이점이라는 뜻으로 쓰여. 자,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What work means. 어떻게 갈래? 자, 일이 무엇을 의미하냐? 즉 다시 말하면 일의 의미라고 돼 있는 점. 사람들은요, 혹은 우리들은요, 일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야. 특히 어디에서? 한 사람의 삶에서, 뭐보다는 in many other aspects of daily living.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어떤 분야에서 보다도 사람의 인생과 관련해서 여러 면에서 일의 의미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 베리에이션의 예들이 이제서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사람마다 일의 의미를 바라보는 차이점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 think of A as B 따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A를 B로서 여기다죠. 일을 solely 오로지 a mean of making money 돈 버는 수단이라고 본대요. 그것도 다른 것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일은 왜 해?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려면 일해야 돼 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그리고 또 a few,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즉 일이란 것을 단지 자, solely랑 merely 같은 의미 something to do, 그냥 하는 거. 됐나요? 자, 세 번째 others 나옵니다. 세 가지. 예.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 얘들아? 그렇지. 베리에이션의 예들이 되는 거야. 즉 사람마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일의 의미가 다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요, these purpose, 이 두 가지 목적이 뭐였어? 돈 버는 거. 두 번째 뭐요? 그냥 하는 거 라는 목적을 둘 다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view A as B도 마찬가지로 think of A as B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앞에 나왔었던 think of A as B랑 동의어 표현이라는 거 세 번씩이나 쓰기 그렇잖아. 그래서 두 번 쓴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을 세 번째 사람들은 뭘로 본다? 기회로 본대요. 어떤 개념이면 to lead a challenging and productive life. 굉장히 도전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딱 봐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고 가장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지겠죠. 그 사람들을 they로 받았습니다. They are involved in. 그들은 깊이 관심이 있다, 관련되어 있다, 몰두하고 있다. 무엇에? Developing their potential. 즉 포텐을 개발하는 거. 내 잠재성을 개발하는 거. 잠재성 개발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동격입니다. In becoming more self-actualize. 여러분 actualize가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 즉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에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몰두가 많이 돼 있는 게 세 번째 부류의 타입이다. 자, 여기까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사람마다 일의 의미와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with almost everyone, 자, 요 밑에 문장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work, 일이라는 것은 enter into, 어디로 진입한다, 어디로 들어간다, concept of success. 자, 세 번째 형광펜 어휘 3번 됩니다. 성공의 개념과 부합한다. enter into 지금 뭐라고 했었겠어요? 부합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할게요. 사람마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성공 개념에 부합한다라는 건 공통점으로 다 같다라는 거야. 심지어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This is true. 이것은 정말로 적용되고 해당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People who say, if I were rich, I wouldn't work. 아, 내가 부자라면, 로또에 당첨된다면 나 이따위 일은 다 때려칠 텐데, 일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러하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일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통 일을 왜 하는 사람이야? 돈을 벌려는 목적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부류의 인간하고 똑같았죠. 이 사람들에게서도 조차도 일이란 개념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성공의 개념과 분명히 부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사람마다 일을 바라보는 의미와 가치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성공 개념에 부합한다는 것은 모두에게나 공통적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결론 다시 한번 요지가 영어로 반복되고 있죠. For most of us,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it's practical. 자, practical 뭐라고 선생님 정리했니? 1번 현실적인, 2번 실용적인, 3번 유용한, 알맞은, 4번 사실상의. 정리한 거 보이시죠? 자, 그 중에서 유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유용하겠다. 뭐가? 생각하는 것이 to consider 무엇을? How work-related goals fit into our broader goals in life. 얼마나 일과 관련된 목표가 우리 인생의 더 큰 목표에 더 들어맞고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나 돈 벌려고 하니까 그냥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 어쨌든 성공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일을 하는 일의 의미와 목표가 같고 훨씬 더 젊어질수록 어떻겠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휘와 요지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2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실전 5-28번 바로 아래 지문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어렵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중요도 중이고요. 출제 포인트는 빈칸과 몇 가지 어법사항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건데, 전적인 논지, 운동할 때 뭘 갖춰라? 나한테만 맞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장비를 갖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글인데, 어법사항을 따로 정리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어법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들어가서요. once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표현이죠. 자, 일단 뭐뭐 하기만 한다면 해서 접속사를 썼습니다. 여기선 once서부터 fun까지 묶어서 자, 일단 당신이 몇 가지 형태의 운동을 고른다면 그런데 어떤 거 재밌어 보이는 재밌게 들리는 몇 가지 운동 형태를 고른다면 그 다음 뭐 하세요? get the proper equipment 적절한 장비를 갖추세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요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지이면서 동시에 빈칸 1번 됩니다. 됐죠? 자, there's nothing worse than using your daughter's little bike if you want a bicycle. 네가 자전거 타고 싶은데 딸내미 조그만 자전거 타는 것만큼 찌질한 건 없다는 얘기겠지. 됐지? 자, the best way to decrease the joy of sport. 보세요. 스포츠의 기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뭐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장비가 아닌 걸 쓰는 거겠죠. 그래서 is to use borrowed equipment. 빌린 장비를 쓰는 것이다. 자, 빌린 장비 쓰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볼링공의 예시가 들어갑니다. bowling ball with holes. 구멍이 뚫려 있죠, 볼링공에. 그런데 그게 어떤 볼링공에 구멍이 뚫려 있냐면 spread too far to match your reach. 괄호 묶어서 누굴 꾸며줘? 홀즈를 꾸며주고 있어. 무슨 말인데 투투용법 보이시죠? 너무나 멀어서 맞지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멍. 너무 멀리 퍼져서 맞지가 않을 정도로 뚫려 있는 구멍이야. 어디에? 당신의 손에 reach, 도달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의 길이를 reach, 뻗었을 때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당신이 딱 뻗었을 때 당신의 손가락의 길이에 맞지 않을 만큼 너무나 과도하게 멀리 벌어져 있는 그런 구멍을 가진 볼링공은 당신을
keep A from ing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당신이 뭐 하는 것을 막는다? being invited into latest league. 레이드 리그. 어떤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경기에 초청을 받는 것을 막겠죠. 즉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는 골프입니다. 당신 남편의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 것도 역시 게임의 어떤 속도라든가 게임의 즐거움을 느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요. If you're borrowing your daughter's bike, 네 딸내미 자전거를 빌리는 일은요. 그리고 당신의 오빠나 남동생의 볼링공을 빌리는 일은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의 골프채를 빌리는 일은요. 정리하고 있죠. 당신에게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건 뭐냐? 네가 하려는 그 활동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형광펜 들어갑니다. 이것이 빈칸 2번 어휘성 빈칸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됐죠? 어휘성 빈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칸 2번이면서 어휘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빌린 장비란 것은 내 거의 고유한 장비가 아니니까 내가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요한 어휘였고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어떻게 해라? Make it a priority. 자, priority 형광펜 하시고 몇 번? 빈칸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priority 우선순위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뭐를요? To have the right equipment. 적절한 장비를 갖는 것을 제1의 규칙으로 삼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belong to you. 너에게 속해지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논지는 이해하셨죠? 세 가지 빈칸 정리하셨습니다. 나머지 어법 정리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체크한 것이 어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것이 요 to have하고 이 to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법 설명서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는요. That sounds fun에 선생님이 sounds fun을 묶어서 갔는데 여러분 필기판에는 따로따로 돼 있죠?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뭐를 보셔야 되냐? 바로 that서부터 sound fun까지가 앞에 있는 걸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예요. 보이시죠? 네가 일단 재미있게 보이는, 재미있게 들리는 그런 운동을 고르면 적절한 장비를 갖춰라 라는 문장이었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선행사가 exercise라면 불가산이 되니까 어떻게 사운드에 s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지. 그치? 요거 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결국 선행사가 뭐야? some forms라는 형태가 선행사가 됐기 때문에 s가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어법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법 1번입니다. 관계사절의 수일치에서 봤을 때 당연히 관계사절 내에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맞춰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선생님 지금 체크한 거 보이시죠? 자, 앞에 선행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명사 1번, 전치사 명사 2번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관계사절의 동사의 수일치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의 문제예요. 어디다 맞춰요? 1번이야, 2번이야? 예,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적 해석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쩔 때는요, 전치사 앞에 있는 명사에 걸릴 때가 있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미적인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땐 봐봐 얘들아. 자, 관계사절을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우리가 보통 많이 체크를 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있을 땐 어디를 선행사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 그렇지.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주로 이쪽에 선행사에 매치시킬 때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문장에는 앞에 있는 명사, 그래서 명사, 전치사, 명사일 때는 선행사를 조금 주의해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법은요. 이 sound라는 동사가 들리다라는 몇 형식? 2형식 오감 동사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명사나 형용사에 보호를 수반하는 오감 동사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어법 형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감 동사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쓴다. 그래서 재미있게 들리는 몇몇 형태의 운동을 고르시게 될 때 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어법 가시면 is라고 보이죠? 이 문장의 주어가 바로 앞에까지 the best way to decrease the joy of the sport까지가 문장의 주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복수 단수는 헷갈리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보시라는 얘기냐?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best way가 문장의 주어라는 게 명백하게 들어가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긴 주어에 대한 동사 자리다.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은 뭐요? 동사 자리다. sorry. 그래서 이 자리에 뭐를 쓰면 안 된다? 투부정사, 나머지 준동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빈 같은 거를 쓰시면 안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투투용법이 됩니다. 바로 앞에 to match의 이 준동사 자리가 됐습니다. 동사가 어디 나왔습니까? 이 will keep이 동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준동사 형태 중에서도 준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형태 여러 가지 중에서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to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투투용법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힌트가 돼서 이 뒤에는 뭐만 쓰셔야 된다? 투부정사만 쓰셔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됐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법 볼까요? 자, 다섯 번째는 being invited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keep a from ing 형태는 여러분 이제 다 아니까 이 자리가 동명사 자리죠. 자, 그런데 준동사 동명사를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명사가 오는 자리에도 역시 무엇까지 모셔야 된다? 개념까지도 여러분이 느낌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동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원형의 ing가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당신은요, 여기서 골프 어떤 경쟁이나 컴피티션에 초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하게 한다 했을 때 inviting을 쓰시면 안 되고 being invited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viting 쓰시면 안 된다. 이게 핵심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내려서 여섯 번째 어법을 보시는데 자, 6번의 어법은요, 바로 make it a to have. 저 이 자리에 왜 to 부정사의 준동사를 썼니? 그렇지. 앞에 누가 있어요? 예, make it 있죠. 자, 오형식의 문장의 형태에서 목적어가 너무 길 때 어떻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쓰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목적어 대 진목적어 형태를 뭘 써라? to 부정사를 썼다. 그래서 이 자리는 to의 형태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갑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일곱 번째는 제가 it를 또 썼는데요. 잘 보세요. 앞에 있는 it가 앞에 make it a priority to는 가목적어 it였죠. 그쵸? 가목 it였는데 이 뒤에 거의 it는요, 지시대명사예요. 볼게요. 자,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To have the right equipment. 올바른 장비를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make it belong to you. 그것을 너에게 속하게 해라. 그럼 이 뒤에 있는 it가 가리키는 건 뭐야? 그렇죠. equipment죠. The right equipment란 말이야. 그럼 equipment가 장비라는 얘기인데 장비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니? 불가사 명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them 같은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게 일곱 번째 어법입니다. 왜? equipment는 불가산 명사의 대표적인 명사거든요. 됐죠? 자, 그 장비를 뭐하게? 너에게 속해지게 하세요 했기 때문에 사역동사의 목적보의 형태가 뭐로 간다?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간다. 원형 부정사죠. 어이고. 자, 동사 원형이라고 그냥 쓸게요. 선생님이. 자, 동사 원형을 쓰셔서 belong을 썼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야. make it belong. 원형의 형태를 썼다는 거지. 그건 여러분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 될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자, 목적어의 관계에 따라서 수동이라면 pp가 쓰여질 수도 있죠. 됐죠? pp도 목적보의 사역동사의 목적보의 형태로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선 pp 형태를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 형태 쓰시면 안 됩니다. 즉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없냐면 belonged라는 형태는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belonged 안 돼, 이 말이야. 왜? 자, belonged가 무슨 동사니까? 그렇지, 자동사니까. 됐죠? 그래서 자동사는 절대적으로 PP 형태를 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make it belonged to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또 하나 볼까요? 얘는 여담으로 belong이란 자동사는 항상 목적어 you를 취할 때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nu랑 쓴다, to랑 쓴다. 그래서 선생님이 to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보시면 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별거 아닌 문법 같지만 특히 1번의 관계사절의 수일치라든가
그 선행사 따라 달라지는데 선행사가 전치사를 끼워서 두 가지가 나올 땐 앞뒤 형태를 전부 다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요. 준동사의 형태에서도 태를 또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가 답이게, 동명사가 답이게만 물어보면 쉬운 문제지만 그 형태에서 시제와 태까지 물어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지시대명사의 단수복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equipment 같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째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과 pp가 모두 올 수 있지만 형태에 따라서 빌런과 같은 동사는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pp 형태 수동의 관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pp 형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이 문제의 중요한 어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지문은 실전 5-35번 지문인데요. 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도는 중이고요. 출제 포인트는 전체적인 요지와 제목 그리고 순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자, 일단 요지 먼저 볼게요. 이 요지는요. 고사양의 배터리는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형광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전체 요지가 뭐라고요? 고사양 배터리가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배터리가 고성능, 즉 고사양의 배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고사양의 배터리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근거로서 컴퓨터 배터리의 예가 첫 번째 나오고 그 고사양 배터리의 두 번째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예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재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보기엔 그냥 고성능 배터리, 즉 고사양 배터리의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high performance battery need to be replaced after typical 700 charges. charge란 단어는 여기서 충전이란 단어로 쓰였고요. 그 단어는 다이어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이어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일단 문장 들어갑니다. 고성능 배터리는 대개 700번을 충전한 다음에 교체됩니다. 그쵸? here is a simple way calculate the numbers. 숫자를 계산하는 편리한 어떤 하나의 예시가 여기 나왔는데 첫 번째 어떤 예라고요? 컴퓨터 배터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랩탑 컴퓨터의 배터리는요 대략 60W hours of electric energy 전기 에너지를 시간당 60W 정도를 저장하게 된대.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문장처럼 700번의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의 보다 순서로 잡았을 때 우리가 순서를 남았을 때 첫 번째 문단이 끝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00번을 재충전 가능하고 컴퓨터 배터리가 시간당 60W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That means it will deliver total 42,000 watt hours or 42 kilowatt hours. 자, 무슨 얘기야? 이 말은 즉 시간당 42,000W, 다시 말해 42kW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뭐 할 때까지? 그것이 교체될 때까지 130달러의 비용으로. 됐니? 왜냐면 시간당 60W니까 700번을 재충전했을 때 6, 7에 42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배터리는 토탈 42,000W, 즉 42kW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put those numbers, 그 숫자들을 모두 합쳐서 to get the battery replacement cost, 배터리 교체 비용을 계산을 좀 해보자는 거야. 자, 그 다음 부연 설명 들어가고 있죠. 자, 130달러 나누기 42kW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대략 킬로와트당 얼마의 값이 드는지가 나오겠죠. 대략 얼마래요? $3 per kilowatt hours, 시간당 3kW의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일 거야.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자, 그 값은요, that's 30 times more expensive than the 10cent, 10cent, 그죠? per kilowatt hours to charge it. 그것을 충전하는 데는 킬로와트당 10센트밖에 들지 않아. 그러면 교체 비용이 더 비싸? 충전 비용이 더 비싸? 당연히 3달러가 더 비싸니까 30배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the real expense for fancy battery. 자, fancy 배터리는 high performance 배터리입니다. 비싼 배터리의 진정한 대가는 is not the cost of recharge them. 그것들을 재충전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아니라 the cost to replace them. 뭐 하는데? 교체할 때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이 끝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갑니다. The same factor will be true for new electric automobile, the Tesla Roadster.
이와 똑같은 요인이 또한 새로운 전기자동차인 테슬라 로드스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값싸 보일 수 있어. 뭐 할 때까지? 새로운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값싸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값싼 것 같지만 새로운 교체 비용이 새롭게 들 때는 이것은 사실상 비싼 것이다. 고사양 배터리는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내용이 돼서 여기까지 네 번째 단락이 끝났는데, 자, 여러분 보십니다. 출제 포인트의 순서를 이렇게 나눴던 근거가 있어요. 물론 내용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도 그 근거의 일부로서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단락이 끊어지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지시사를 보시라는 거야. That means, that's, 그리고 the same factor. 이게 바로 연결 단서를 제공해주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단락이 나누어졌다는 게 가장 이 파트에서 선생님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에 여러분이 필기판 선생님이 정리한 거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컴퓨터 배터리 보자. 컴퓨터 배터리 얘들아 하나 사는데 얼마? 130달러야. 근데 이것이 이 배터리 하나가 1시간당 60W씩 돌아가고 700번이 충전이 되니까 이 배터리 하나가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총 전기 제공량은 42,000W야. 즉 42kW가 되는 거지. 그러면 1kW당 얼마의 비용이 드는 거야? 3달러의 비용이 드는 거야. 이거는 교체 비용이죠. 왜냐하면 130달러짜리 풀 배터리가 시간당 3달러의 비용으로 42번을 우리가 충전될 수 있으니까 700회를 충전했을 때 42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 가성비라고 얘기하지, 가격 대 성능 비용으로 봤었을 때 얘는 1kW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3달러의 비용이 드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이게 어쨌든 컴퓨터 배터리도 전기로 충전하는 거니까요. 충전 비용이요. 와트당이 아니라 얘들아 좀 미안한데 여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필기판에 3달러 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당 3달러가 됩니다. 됐지? 그리고 옆에도 역시 충전 비용이 와트당이 아니라 킬로와트당 10센트야. 정확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충전 비용이 10센트밖에 들지 않고 교체 비용이 3달러나 드니까 30배가 넘으니까 컴퓨터 배터리가 당연히 충전 비용보다는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 이해됐죠? 자, 근데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누구한테도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충전할 때는 전기로 충전하니까 싼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봐. 전기자동차 배터리 우리 얘기하면 보통 친환경적이다 라는 얘기도 하지만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전기랑 석유를 같이 돌리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용 절감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 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진술이 없어요. 없는데요. 선생님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암시하는 내용이 전기자동차 우리가 보기에 흔히 배터리 충전시니까 훨씬 더 석유를 기름값으로 되는 것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싸지만 막상 배터리를 수명이 다했을 때 이 배터리 자체를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각만큼 운전 비용이 싸지 않다라는 게 아마도 숨겨진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까지 진술하기에는 조금 추론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암시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마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서 일부를 추출한 그런 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암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선생님이 일단 판단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글 중에서 그런 내용의 글에서 일부만을 지금 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쨌든 이 지문만 내놓고 보자면 컴퓨터 배터리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도 역시 고사양의 배터리인데 이러한 고사양의 배터리는 충전 단가 자체는 싸기 때문에 되게 값싸게 보일 수 있지만 교체 비용 자체가 충전 비용의 30배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편에 속한다 라는 것을 그냥 요지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글이 좀 결론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더 들었었다면 훨씬 더 좀 글이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nyway, 어쨌든 뭐다?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비용이 별로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운영 단가가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운영 단가가 그렇게 싼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아마도 암시하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순서 잘 잡아주시고요. 이 순서에 각각의 전부 다 지시사 that means, that's
그다음에 the same factor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한 가지 the same factor will be true라는 단어에서 be true라는 표현은 사실이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해도 되겠지만 동일한 것이 이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당된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실전 5-38번 지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순서 문제로 푸셨는데 내용이 별로 중요할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중요도는 하고요. 사실 최하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얘는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나온다면 문장 삽입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선생님 지금 표시한 문장이거든요. 일단 형광펜 먼저 주세요. 형광펜 먼저 보시고 이 문장 삽입의 포인트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이 글의 요지는요. 원래 무척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인데 우등생이었던 윌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머리를 몇 번 사소하게 부딪힌 거야. 근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상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약간 사소한 것에까지 화를 내는 성질이 좀 바뀌었어요. 성격이 약간 변화했다. 그래서 머리 부상 때문에 성격이 변화됐다는 좀 쓰잘데기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문장 삽입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 문장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After examining Willie, 윌리를 좀 더 검사를 좀 하고 나서 의사가 윌리에게 말했습니다. He had no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게 없다고. 그는 단지 가벼운 머리 증상만 있었을 뿐이라고. 자, 이 문장이 왜 문장 삽입의 포인트가 되는가? 바로 전 문제에서 우리가 순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구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순서라든가 문장 삽입이라든가 문장 제거, 박탈 이런 문제의 유형은 논리적인 글의 통일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결 순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간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봐야 되니까 바로 뒷문장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가 아무 일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The months that followed 이후에 몇 달 동안 그러나 자, 뭐가 일어났어? 내용의 역접이 일어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고요. 그러나 몇 달 뒤에 윌리는 알게 됩니다. 뭐를요? The minor. 자, 어떤 단어에 써? 정관사 더해 선생님 체크했죠? 그 경미한 헤드 부상. 앞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니? 그렇지. 어라고 돼 있지. 어가 더로 바뀌는 지점이잖아. 알겠어? 경미한 가벼운 헤드 인저리가 그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문장 삽입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마지막. Normally a friendly person. 평소에는 굉장히 친절한 친구였던 그가 그 자신이 갑작스럽게 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ose his temper. 이건 그냥 어휘만 보세요. 자, 그의 기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침착한 성질을 잃어버린다. 즉, 분노한다, 화낸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The smallest thing. 가장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성질을 내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어떤 내용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바로 뒤에 부정관사가 정관사 더로 바뀌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문장 삽입의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여러분 마지막 실전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실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 제공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출제 포인트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실전 5회차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